그러면 아이가요, 하나나 두 개 중에 선택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트러블 없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아이 공부 고민이 됐을 때는 앵커링 효과를 꼭 기억하시고요. 꿀쌤하고 이 상담 가능한 거예요? 꿀쌤한테 제가 답답해서 상담 좀 하려고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꿀쌤 채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꿀쌤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니, 애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공부요. 중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공부에 신경 쓰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공부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와서도 뭐 제가 스카이를 가라, 특목고를 가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학교는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성적으로 아이들이 판가름이 나고 존재감도 있고 하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중학교부터 뭐 공부에 신경 쓰신다는 거면 빠르지는 않아요. 뭐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가 중요하다, 3학년부터가 중요하다, 그렇게 점점점 내려가더니 뭐 7살이 공부를 결정한다, 뭐 뱃속에서 이미 공부 능력은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중학교 들어오면 공부 신경 쓰이시죠. 공부를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재미있어서 하는 애들은 별로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에 공짜만 끊으면은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엄마가 또 잔소리한다, 하기 싫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주 병이 날 지경입니다.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고 살살 공부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기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다져놔야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공부 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기본은 다 해라 이런 건데 제가 그래도 너 좀 해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요. 스카이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기본만 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기본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아이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뭐 기본이라 그러면 사실 전체로 봤을 때 50% 하면 기본 아니에요? 아니면 30%만 해도 기본 교과 과정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에서 하위 30%다, 50%다 양에 차지는 않죠. 기본이라는 게 사실 80% 이상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아서 아이들이 기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을 위해서 기본 잔소리를 시작한다. 중학생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도대체 왜 그러냐, 엄마는 진짜 나 보면은 내 얼굴에 공부 이렇게밖에 안 써있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니까 제가 공부 얘기를 하자니 화를 내고 안 하자니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죠. 네,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감정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관여한다,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생각하면 욱하면서 나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감정을 살살 달래주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또 욱해가지고 막 화를 냈던 일도 어떨 때는 수긍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공부 기본을 하려면 항상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수준의 꾸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워낙 기분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 항상심을 유지하고 기본을 유지하기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또 친구 관계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정신을 많이 뺏긴다고 엄마가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100이면
50, 60은 공부에다가 기본을 두고 나머지는 친구든 다른 취미생활이든 이렇게 해도 정말 좋겠는데, 반대로 모든 다른 것에 90% 신경을 가 있고 10% 공부는 할까 말까 하니까 잔소리가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엄마와 아이와 생각하는 관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간격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사춘기에서 쿵쾅쿵쾅거리고 공부 때문에 트러블이 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많은 거겠죠. 도대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지는 않으면서 간섭을 싫어하는 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 그만둬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두 가지 마음이 양립을 합니다. 나 혼자 알아서 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요.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잔소리를 듣게 되면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는 저렇게 잔소리를 할까? 이런 반항심이 생기죠. 그래서 아마 더 공부 잔소리를 하면 귀를 막고 아이가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갈팡질팡이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를 그렇게 민기적거리는지 핸드폰으로 또 SNS도 들어가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친구들 인스타도 따라가야 되고 할 게 천지죠. 빠르지도 않고 느릿느릿하면서 인생은 유유자적 즐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시간이 여유롭고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속이 터지죠. 저도 속 터질 때가 참 많은데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목표치는 이만큼인데 아이는 정말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따라가니까 언제 그 목표치를 다 이룰까, 이 고민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시죠. 그 고민을 아이는 잔소리라고 무조건 여기고 엄마는 그게 널 위한 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둘이 접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아이가 부드러운 무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비법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일이 제발 기적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꿀쌤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방법 알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공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앵커라는 것은 배의 닷이죠. 그래서 닷을 내리면요, 배가 어때요? 아무리 멀리 가려고 해도 닷이 묶여있는 그 주변을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샌드위치 가게에서 A하고 B라는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A는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오고요. B는 그냥 쏘쏘하게 매출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궁금하다 해서 이 둘이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특별히 A가 잘생겨서 멋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객이 와서 A한테 갈 수도 있고 B한테 갈 수도 있고 무작위로 선택을 했는데도 A가 훨씬 더 매출이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봤더니 B 직원은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달걀 프라이를 추가로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A 직원은요, 달걀 프라이를 1개를 드릴까요? 2개를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달걀 프라이를 원하나요? 원하지 않나요? 혹은 달걀 프라이를 1개를 원하세요? 2개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의 차이.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자기가 달걀 프라이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달걀 프라이 1개를 원하세요? 2개를 원하세요? 하면 1개와 2개 사이, 그 닷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달걀 프라이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물어봤던 직원보다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일단 달걀 프라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 앵커링 효과를 아이들 공부에도 활용해 보는 겁니다.
무슨 방법인지 아시겠죠? 아이한테 너 공부 안 하니? 이게 아니라요. 수학 숙제를 지금 할 거니 30분 후에 할 거니 영어 공부를 지금 할 거니 저녁 먹고 할 거니 라고 한계를 정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할 거야? 아니면 저녁에 할 거야? 저녁에 해.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면 또 잔소리가 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사춘기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존중하면서 청유형으로 물어보셔야 되는데 선택지를 주고 시작하시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영어 공부를 지금 시작해 주겠니? 저녁 먹고 시작하겠니? 이렇게 물으면요, 아이가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선택지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영어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지금 혹은 저녁. 그러면 내가 저녁 먹은 후에 할게 라고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그 한계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드럽게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청유형으로, 그리고 한계를 정해줘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는 선택지 없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하나 풀을래? 2개 풀을래? 어떤 게 좋겠어?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그 한계를 정해주시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부탁하고 청유형으로 이야기하면 엄마는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책임을 지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민이 해결이 되셨나요? 또 고민이 있을 때는 꿀쌤을 찾아오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